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혼연차 백수입니다. 자, 오늘은 대형주 플레이를 하는 방법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형주를 언제 사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면 될지에 대한 부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대형주 관련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가격 이평선인 20일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 대부분 20일 이평선을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20일 이평선 근방에서 조정의 마무리가 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를 해서 지속적으로 대형주들을 종목 검색을 하면서 20일 가까이에 오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이 좋을 때 가능한 이야기고, 장이 빠지면 특히나 대형주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장이 빠졌을 때 같이 빠진다라는 그러한 가정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주를 매매를 할 때 21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21선을 지지를 잘 받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21선을 살짝 깨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과거 이 종목이 21선을 지지를 받았냐 받지 못했냐에 대한 부분 참고를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받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내렸다가 올라가면서 다시 21선까지는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21선을 맞고 다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될 텐데요. 물론 여기에서는 이렇게 21선을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21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가 있긴 한데 이러한 차트들을 눈에 익혀 놓으시고 종목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포인트는 21선 근방에서 주가들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돌릴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LG상사라는 녀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상사, 여기에 나와 있는 빨간 선이 21선입니다. 21선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21선을 타고 잘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 보시면 되는데, 최근 주가를 추이를 보면 이때 21선을 뚫었고요. 여기에서 21선을 아래로 뚫지 않고 지지를 받고 나서 다시 급등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1선을 지지를 했을 때 매수를 하면 되고, 당연히 최근에 조정을 받았을 때도 20일 근방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20일 근방에서 재매수를 하고 21선이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유하는 그러한 방식을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역시 여기에서는 21선이 크게 의미가 없기는 했지만 21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20일을 깨지 않고 한번 조정을 받았고, 두 번째 조정도 살짝 이탈을 하기는 했지만 근방에서 놀면서 다음날 바로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상승을 하고 나서 20일이 깨지 않더라. 그래서 사실 12월 23일 같은 경우 조금 쫄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이날 만약 손절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날 다시 21선 살리는 모습을 보면 다시 재매수를 하여 여기에 있는 신고가 영역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만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는 21선을 살짝 깨고 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상승을 시작을 했고 21선을 돌리면서 상승을 시작을 했고 21선이 크게 쉽게 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깨어졌고 여기서도 한번 깨어졌고, 당연히 여기서도 한번 깨어졌으니까 살짝 깨고 가니까 이때 살짝 깨었을 때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이때 사는 게 아니라
다음날 21선을 돌리면서 3% 정도 상승을 한 12월 23일 날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보유하는 그러한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1선을 크게 맞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이렇게 한번 맞았습니다. 자, 주가가 박스권에 있다가 21선을 돌파를 할 때, 이때를 사라는 건 아니고요. 21선 근방에 왔을 때 한번 살펴보다가 여기에서도 21선을 깨지 않고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면 이제 이쯤에서 사는 거죠. 이쯤에서 사고 21선 아래로 가면 매도, 21선 아래로 가지 않으면 홀딩 하는 전략입니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승 이후 21선을 이탈한 적이 없기 때문에 21선 지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앞에 보았던 만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상승 이후 21선을 깬 적이 있기 때문에 21선을 깨더라도 다시 올라가더라, 이 종목은. 그래서 21선이 강력한 지지선은 아닌데 21선 근방에서 다시 돌리더라 라는 그러한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이제 대웅입니다. 대웅은 조금 차트가 이쁘게 그려지긴 했죠. 21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못 뚫고 하락하고 있다가 이때 21선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차트 같은 경우는 21선이 강력한 저항선이었기 때문에 한 차례, 두 차례 저항선이었기 때문에 21선을 돌파를 했을 때 매수를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종목을 계속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살 수 없기 때문에 21선 근방에 왔을 때 플레이를 하는 부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면서 21선 근처에 왔을 때 매수를 했다가 사실 오늘까지는 들고 있지 못했고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에 12월 30일 날 상승하고 있을 때 장 초반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21선이 맞았을 때 그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일단 21선 맞았을 때 매수, 그리고 21선을 이탈을 하면, 종가상 이탈을 하면 손절, 그렇지 않고 있으면 홀딩을 했다가 적절한 시점에 자기가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파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삼성물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역시 21선을 타고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21선을 못 뚫고 있다가 자, 요 날 같은 경우 21선을 뚫었다가 다시 하향 이탈하니까 이제 팔아야 되는 거고, 자, 이때 강력하게 뚫었는데 당연히 따라 사는 거는 부담스럽죠. 그럼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21선 맞았을 때 이제 한번 사주고 종가상 이탈을 하게 되면 팔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홀딩해서 아직까지 들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우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21선 지지를 받고 올라갑니다. 아까 대웅이랑 차트가 비슷한데요. 21선이 하락을 했을 때, 한 달 반 동안 하락을 했을 때 저항선 역할을 하다가 이날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때 따라 붙어도 되긴 하겠지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종목을 계속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종목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녀석들 중에 대형주 중에 21선을 맞을 때 매수를 하는 그러한 전략이 맞다라고 봅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 정말 깔끔하고 이쁘게 10월 29일 날 근방에 21선 한번 맞추고 상승했다가 다시 12월 초에 21선을 맞추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파악을 하시고 21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1선이 조금 깨지더라도 종목을 들고 가야 되는 케이스, 마지막으로 기아차 한번 볼 텐데요. 기아차는 상승을 하고 나서 21선을 수없이 깹니다. 그죠? 수없이 여기서 한번 깼고, 여기서도 깨고, 여기서도 깨고, 여기서도 깨고. 자, 즉 기아차 입장에서 21선은 크게 의미 있는 지지선은 아니더라 라는 모습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수가 굉장히 좋은 상태고 지수가 좋기 때문에 대형주도 같이 올라가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21선을 깨고 나서 다시 상승하고 21선을 깨고 나서 다시 상승하고, 여기에서도 21선 깨고 상승, 21선 깨고 상승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이때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6만원 근방에서
기아차를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1선을 앞에서 지지를 받았던 종목은 21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종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살짝 21선을 이탈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종목은 21선을 이탈을 했을 때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21선,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대형주 매매를 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잘 통하는 방법이지만 장이 좋을 때 통하는 방법이고, 앞에서 제일 먼저 언급드렸던 것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 대형주가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더 빨리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장이 좋을 때 21선을 맞고 가는지 아니면 21선 금방까지 조정을 받고 가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적절한 손절선은 항상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원에 샀는데 9,500원이 되면 손절을 하겠다 라고 하면 9,500원이 왔을 때 가감히 손절을 하시고, 다시 그게 1,200원이 되더라도 손절을 하는 게 자신의 원칙과 기준에 맞게 매도를 하시는 거니까, 그러한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대형주를 매매하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지 않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